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참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무너졌습니다. 이재명의 쿠데타가 완성됐습니다. 이거는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충격이 너무 강한데요. 오늘 대한민국 무너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됐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정치가 권력을 빼앗았습니다. 헌재는 헌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헌법을 무기로 삼아서 정당하게 뽑힌 대통령을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한 판결이 아니죠. 오늘은 이재명의 쿠데타가 완성된 날입니다.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그리고 한동훈도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 선동, 허위사실 유포, 사법부 압박, 헌법재판소의 방청석 장악, 그리고 끝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 짓을 한 게 아닙니다.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나라를 무너뜨린 겁니다. 승리한 게 절대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이대로 끝날 수 없습니다. 국가적 재앙의 실체를 폭로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저항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이 왜 탄핵이 됐는가, 그 배후는 누가 있었는가,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왜 무너졌는지, 정치화된 재판은 어떤 파국을 부르는지, 그리고 이 모든 판의 중심 이재명, 그 다음 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는 다시 싸워야 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다 라는 말이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헌재는 판단이 아니라 선언을 했습니다. 헌법적 해석이 아니라 정치 선언이다 라는 겁니다. 법치가 아니라 정치 세력이 승리한 거죠. 이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재는 말이죠. 명확한 위헌 사유 없이 대통령을 해임했습니다. 위헌 사유다라고 하면서 줄줄이 부르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만 가득했습니다. 절차와 기강을 무시하고 정치적 민심이라는 이름 아래 헌법을 꺾어버렸습니다. 박찬대, 박지원, 민주당의 탄핵 전술은 완벽히 먹혔습니다. 홍장원의 6줄이 체포조 명단에 메모로 확장되고 거기에는 박선원이 있었죠. 곽종근의 오염된 진술에도 박선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탄핵 전술이 완벽히 먹혔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4월 4일 사법은 죽었습니다. 사법 쿠데타다라는 말입니다. 이재명 쿠데타가 완성됐다. 이재명이 직접 나서지 않았죠. 거리는 그의 선동으로 뒤덮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000명을 학살하려 했다라는 괴담을 퍼뜨렸고요. 헌재를 공격하라라는 좌파 의원들의 협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법부는 굴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정영식 재판관, 김영두 재판관, 그동안 기대를 가졌습니다. 사법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관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사법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너졌죠. 이게 타협의 대상이 될까? 나라 하나를 두고 타협의 대상이 될까? 저는 좋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 다음은 이재명의 탄핵이다 라고 말이죠. 이제는 이재명이 대통령 아니어도 됩니다. 이미 나라 절반을 장악했죠. 거리, 언론, 그리고 사법, 정당. 너무 답답한데요. 오늘부터 권력의 공백까지도 장악을 한 겁니다. 이제 조기 대선 판으로 가겠죠. 민주당의 독주가 시작되는 겁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의 권한대행 체제에서 조기 대선 수순을 밟겠죠. 6개월 내에 처리가 됩니다. 민주당, 정의당, 시민단체가 연합해서 전면에 등장하면서 이 나라를 장악하려고 할 겁니다. 언론도 장악이 됐죠. 보수 진영은 무너진 리더십과 분열된 기반으로 방어 전선이 붕괴됐습니다. 우리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단도리 치지 못했기 때문에 고든창의 이야기처럼 4.15 총선, 4.10 총선처럼 대한민국은 부정선거가 만연해질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입법부를 장악하고 고위층을 장악하겠죠. 외교는 이미 흔들렸습니다.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탄핵을 기점으로 완벽히 바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안보는 말이죠. 방어 주체가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 북한, 중국,
거기에 답 못하는 인사들로 가득한 대한민국 고위층이다 라는 말입니다. 경제는 불확실성의 늪에 빠질 겁니다. 힘들 겁니다. 대한민국 삶은 힘들어질 겁니다. 이 모든 책임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죠. 이재명. 이 사람이 오늘 우리나라를 무너뜨린 겁니다. 사생을 위해서 말이죠. 결론은 남은 건 이재명을 심판하는 것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다 라는 말이죠. 이재명의 모든 범죄 혐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선거법 위반, 쌍방울 대북 송금, 성남FC, 그리고 위증교사. 검찰은 더 이상 눈치를 보지 말고 수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대법원은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판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들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정말 대한민국 답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존심과 명예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우리가 나서서 심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입법부의 폭주, 우리 삶이 무너지는, 미래 세대의 자유가 사라지는 이 모든 것들을 넘겨준다라는 건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쓰러지셨지만 이재명을 단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사라집니다. 이제부터가 다시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좌와 우가 극렬히 갈려있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도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이런 판결, 납득하지 못하는 판결, 대한민국 절반의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가능하지 않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다시 직무 복귀를 원한다라고 했지만 무시한 이 판결에는 대한민국에 이제 극렬히 분열된 이 통합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다음 스텝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좋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인용, 그 다음 스텝은 이재명의 구속, 이재명의 사법 처리다. 그렇게 해서 밸런스를 맞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최강 빌런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가 어려운 상황, 대한민국이 극도로 갈린 상황,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건 이 두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새로운 재편으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리세팅하겠다라는 의지가 표명된 것이다. 그런 플랜을 가고 있는 것이다. 저는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픈데요. 많이 좋은 말로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게 해서 재세팅하겠다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심각히 검증받은 사람들이 다음 정권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도 아니고요. 한동훈도 아닙니다. 새로운 그 누군가가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대한민국 재편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이 최강 빌런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진짜 강력한 보수의 귀환이 와야지만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죠.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회복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